우선은 이 상황을 좀 가정해보자면 게임 캐릭터를 하나 만든다고 할 거고,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이, 이름, 고향,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정보인 거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정보인 겁니다. 얘가 사람 2, 얘가 사람 1. 그러면 이 게임에는 사람이 2명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introduce랑 토크 함수 이렇게 실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 선언부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런 미리 이런 함수가 쓰일 거라고 말을 해놓고 밑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거 없나요? 혹시?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다 써도 되지만 이 밑에다가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부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introduce, 얘는 이제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고 있고요. 토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함수 구현부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introduce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요, 토크는. 이게 선언부에서도 매개 변수 개수가 일치해야 돼요. 타입이랑 변수 이름도. 왜냐면 선언부랑 구현부랑은 같아야 돼요. 이 위에 선언부 2줄,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정보를 받아서 실행하고 있고, 여기는 뭐 정보를 따로따로 저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사람 한 명 표현하는데 변수 몇 개 필요해요? 인당 총 4명, 4개죠. 에이지, 네임, 홈타운, 페이보릿 푸드, 이렇게 4개. 4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저장하고 싶은 게 4개니까. 변수의 사용 이유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뭐 그 데이터 형태가 문자든 간에 숫자든 간에. 그러면 사람 한 명에 대한 내용이 뭐 인자든 매개 변수든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변수의 개수만큼 필요한 거죠. 함수의 인자처럼 여기 이해되시죠? 구조체를 쓰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번에 어떤 테이스트라고 할게요. 얘는 홍길동은 매운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임꺽정은 어떤 맛을 좋아하냐면 짠맛을 좋아해요. 평양이니까 싱거운 맛이라고 할게요. 싱거운 맛을 좋아해요. 이러고 끝내면 안 되죠. 함수에 이 사람 1, 2에 대한 이 정보를 전부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손대야 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매개 변수를 하나씩, 인자를 하나씩 늘려줘야 되고, 인자를 하나씩 늘려줬으니까 우선은 선언부에서도 하나 늘려줘야 되고, 여기도 하나 늘려줘야 되고, 구현부에서도 하나 늘려줘야 되고, 하나 늘려줘야 되고, 안에서 활용을 하든 말든, 여기 안에서 활용을 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으니까요. 우선 핵심은 사람에 관한 정보는 이 통째로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째로. 근데 객체 지향 언어를 알고 있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올 겁니다. 예, 객체 지향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항구가 있어요. 항구. 이렇게 항구가 있고 여기에 바다예요. 그리고 배가 있는데 이거는 화물선이라고 할게요. 화물선이 있는데 제가 어떤 화물을 보내려고 해요. 화물을 보내려고 한 9개? 9개 정도. 자, 이렇게 9개를 보내려고 합니다. 배에 실어서. 근데 목적지가 그래, 이거를 제가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고 할게요. 제가 복숭아를 이거는 미국, 이거는 캐나다, 이거는 뭐 멕시코, 이거는 에콰도르, 뭐 이거는 뭐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로 보낸다고 해요. 목적지가 다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컨테이너에 쌓아서 이 화물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어차피 목적지가 다 다른데 이거를 한 군데에다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다시 꺼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목적지가 다를 때는 이렇게 안 묶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의 강도를 비교해보자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쌓아봐야 목적지가 다 다르면 뿔뿔이 흩어지니까 넣은 보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목적지가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에다가 보내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보내요. 그러면 뭐 제 농장에서 이 9개를 트럭에다 싣고 트럭이 달려와서 이 항구에다가 9번 내려야 돼요. 그리고 배에다 실을 때 9번,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항구에 가서 9번 내리고, 그리고 다시 내리고, 그 배송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그 배송지로 가는데 차에다 실으려면 9번, 그리고 배송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 9번. 근데 컨테이너를 썼어요. 컨테이너를 썼으면 한 번 넣으면 되죠. 이 컨테이너 하나만 움직이니까. 이거를 차에다 한 번 실을 때 한 번 했고, 다시 항구에다 내릴 때 한 번 내리고, 배에다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다른 나라 항구에서 내릴 때 한 번, 그리고 다시 배송지로 보낼 때 실을 때 한 번, 그리고 배송지에 내릴 때 한 번. 묶였을 때랑 안 묶였을 때 일의 강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이 상자를 9개로만 해서 그냥 9번 뭐 하고 말지 하는데, 이 상자가 좀 100단위, 900개 단위로만 올라가도 작업량이 좀 상당해지죠.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 게, 이거를 그냥 묶은 게 아니죠. 이렇게 컨테이너에
목적지가 같다고 설정했잖아요. 연관된 데이터죠. 그러니까 공통점, 얘네들끼리의 이 공통점은 목적지가 같잖아요. 공통점, 이거를 데이터끼리, 공통된 데이터끼리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기술, 여기서는 컨테이너인데 이거를 구조체라고 합니다. 다른 예시로 설명을 또 드리자면, 오케이. 현재 강의장에서 저기 옆에 있는 강의장으로 제가 계란 한 판을 옮기는 건데, 계란을 옮기는데, 그래, 계란 한 판당 3개죠? 30개죠? 이거를 양손에, 그냥 양손에 뭐 한두 개씩 들고 가면은, 한 손에 하나씩만 들고 간다고 했을 때 한 번 갈 때 15번, 한 번 갈 때 2개니까 왔다 갔다 15번 정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계란을 담는 판이 있잖아요. 계란판. 이 판을 이용해서 옆강의실 한 번만 가면 되죠. 여기서는 이 계란판이 구조체가 될 겁니다. 얘도 그 계란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인 걸 하나로 판이라는 걸 묶었으니까. 이 구조체라는 게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예요. C 언어에서는 구조체고. 그리고 또 예시가 하나 있는데,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이삿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삿짐을 쌀 때 이사하는 곳은 같으니까 보통 이렇게 한 곳에 묶죠. 이거는 좀 더 큰 범위에서의 묶은 거고, 이렇게 넣을 때 여기 안에다가 또 뭐 상자 몇 개씩 넣잖아요. 그럼 이 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거실에다 둘 물건이면은 거실에 있는 것끼리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부엌이면은 부엌용품만 여기다 넣으면 되고, 여기는 화장실이면 화장실, 아니면 내방 물건이면 내방 물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구조체예요. 여기서는 이런 상자들 구조체. 이거는 객체랑 좀 많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객체도 묶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구조체도 이렇게 묶는 기능을 합니다. 공통점은 서로 관련된 것들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 차이점이라면 이 구조체에는 상속 같은 건 없어요. 객체에는 있는데 구조체에는 없습니다. 상속이. 자, 그러면 구조체를 한번 써볼게요. 이거 쓸 때는 스트럭트 구조체 이름 중괄호 하고 뒤에 세미콜론 찍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럭트라는 말이 구조체야 라는 말입니다. 일단 얘는 지워두고,
임의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당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4가지 정보를 가지고 생성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구조체는 설계도예요. 마찬가지로. 아직 스트럭트 펄슨 이거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스트럭트 펄슨으로 뭔가를 하면 안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이 펄슨 1 이런 거는 조금 의미가 없죠. 어차피 사람 한두 명 만들 거 아니니까. 이거로 사람 여러 명 만들 거라서 그래요. 그러면 얘네도 값을 정해줄 필요 없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펄슨 1에 뭐 펄슨 2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나이라는 걸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테이너를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잘 구별해야 하는 게 이거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절대로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이런 상자 하나를 데이터라고 한다면 지금은 데이터를 담은 게 아니죠. 나중에 데이터를 담을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설계도이고 이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자, 이게 컨테이너예요. 이게 컨테이너. 이제부터는 이 앞에 붙은 스트럭트 펄슨 있죠? 이거를 타입으로 봐도 돼요. 뭐 인트, 뭐 캐릭터, 뭐 플롯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타입으로 봐도 돼요. 즉 이거랑 똑같습니다. 인트 p1 인트 p1 하면은 이 p1에는 정수만 들어가는데 스트럭트 펄슨 p1 하면은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나왔냐? 이쪽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p1은 근데 p1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룰 수 없죠. 왜냐면 얘도 변수니까.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구조체 설계도를 보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쪽은 age, name, hometown, favorite food 이렇게 4개가 뚫린 겁니다. 공간. 이제부터 그러면 진짜로 여기에 이 안에 있는 이 마련된 자리에 데이터를 담아야 하는데 담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p1 점 이렇게 이 점은 뭐뭐에 누구누구에 이런 걸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P1의 나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도 이름도 홈타운도 좋아하는 음식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P1 안에는 이런 변수 4개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변수 4개가 필요한 이유는 이 4개를 담기 위해서인데 뭐 이렇게 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죠? 똑같이 4줄 들어간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P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2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P1, P2
총 2명이 된 거고요. 이 P1과 P2는 이 설계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쪽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라는 점에서, 대신에 이제 이 공간을 채우는 값은 다르죠. 얘도 마찬가지로 P2 점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한 묶음씩 P2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냥 코드만 이렇게 2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왜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함수 introduce나 talk 보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인자 보시면 이런 건 없죠. 이런 변수는. 그렇죠? 그래서 P1의 age name hometown 이런 식으로 얘는 age name hometown 세 개네. 맞네. 이렇게 바꿨고요. age name hometown 이렇게. 그리고 이거까지 페이보릿 푸드까지 해줍시다. 원래 있었으니까. 오케이. 왜냐면 이 저장한 변수는 P1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P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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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A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컨테이너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고 상자 4개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컨테이너 이름이 P1이죠. 그러면 컨테이너 이름이 P1인데 introduce가 필요한 거는 P1의 정보인데 지금 보면 따로따로 주고 있어요. introduce가 필요한 건 P1의 정보인데 이렇게 주면 낭비죠. 그냥 P1 자체를 주면 됩니다. 이러려고 묶은 거니까. 이래야 묶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뭐 사진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절친이 그냥 사진을 달래요. 작년 여름에 같이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 달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폰은 제가 폴더로 해놓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이니까 보통 보면은 아이폰의 경우는 이 사진의 정보를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찍은 날짜를 보고 이거 8월에 찍었구나, 뭐 6월에 찍었구나, 7월에 찍었구나 하면서 판단해요. 그런 다음에 뭐 날짜 보고 선택하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진을 계절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봄, 이거는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자, 이렇게 폴더로 계절별로 분류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친구가 여름에 찍은 사진 줘 하면은 이 폴더만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폴더가 구조체가 되는 겁니다. 얘네도 구조체고요.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든 겁니다. 여기서 이 P1이라는 건 그 안에 파일이 4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람 1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넘기면 되고요. 여기도 뭐 P2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구연부에서도 받을 때 낱개로 안 받고 어차피 구조체가 넘어올 거니까 이때는 struct %p 라고 해주면 돼요. 얘는 그냥 여기서 타입 써줬듯이 타입 써준 거예요. 매개 변수의 타입, 구조체 타입일 뿐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함수 안에 있는 네임이나 에이지, 홈타운 뭐 이런 거는 구조체 내부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줘야죠. 이렇게요. 토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선언부에서도 바꿔줘야죠. 여기는 struct p, 토크의 struct p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자,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 상태로 실행하면 오류가 납니다. 많죠? 뭐 때문일까요? 이 오류 메시지 보지 말고 정말 기초적인 건데 한번 보세요.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나요? 자, 보시면 지금 구조체 타입을 먼저 쓰고 있죠, 위에서. 근데 그 밑에 먼저 나오고 있어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데 여기서 얘네를 선언할 때 struct person이 뭔지 몰라요. 순서를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잠깐. 어디서 빼먹었나? 22번 줄? 페이블 리풋 엔드 오브 이거. 그리고 P1 redefinition. 이거. 그러네. 타입 때문에 지금 구조체라는 설계도 안에 캐릭터란다. 자료 타입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써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죠? 여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 안에 타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거는 자 P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크게 그릴게요. P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근데 P1의 타입은 뭐예요? 얘죠? struct person. struct person이에요. 이 설계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 안쪽을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고 P1의 컨테이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일단은 공간 먼저 만들어 보자면 age, name, 홈타운, favorite food 이렇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컨테이너만 만들었을 당시에 이 상황인 거예요. 왜 이래? 이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 빈칸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안에는 나이가 20이라고 써져 있고 이름은 홍길동, 고향은 한양,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채움으로써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빈칸일 상태여도 빈칸일 때 상태여도 이 칸의 이름은 다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채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 P2의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복붙했어요. 왜 복붙했을까요? 복붙한 이유는 얘도 이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잖아요. 같은 설계도. 그래서 안쪽은 같습니다. 이거를 비유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핸드폰도 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는 그 한 장만 있으면 몇만 개를 찍어낼 수가 있죠. 만들 수 있는 거죠. 설계도는 이거 한 장으로 충분해요. 얘만 있으면 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명이든. 그래서 설계도는 한 장으로 충분하고 지금 설계도 한 장으로 사람이 2명 생성됐어요. 안쪽은 똑같고 네, 대신에 이번에는 값을 넣을 때 다르게 넣어야 되죠. 여기 나이에는 50이 들어있고 P2의 나이는 50이고 이름은 임꺽정이고 고향은 평양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떡국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P1의 정보를 요구하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주면 돼요. 이렇게 P2를 원하면 통째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통째로 넘겨받는 거였죠. 구조체도 묶어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은 폴더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나중에 이 스트럭트 펄슨으로 뭔가를 만들면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예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폴더 안에 저장할 값은 이때, P1에서는 이때, P2에서는 이때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정보를 원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째로 주면 돼요. 네, 통째로. 변수를 전에는 뭐 따로따로 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폴더 하나만 넘겨주면 되죠. 이게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 P2라는 사람으로 얘는 P1에 대한 정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니까. 근데 만약에 연관되지 않았다 그러면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묶을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죠. 우리 처음에 이거 구조체 도입하기 전에 변수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할 생각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묶을 수 있겠다 싶어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라는 개념이 나온 거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